마태 효과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 효과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진다라고 이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29절하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 효과예요. 그거 보게 되면 25장 29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성해질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이게 이제 긴 얘기죠. 이게 이제 품삯이 얘기라고 하는 건데 그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12절은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그 위에 거는 달란트 비유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적인 해석은 뭐 이 마태효과적 해석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해석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처음 제기한 사람이 로버트 킹 머튼이라고 하는 사회학자입니다. 과학 사회학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그 과학 사회학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권에 마태효과라고 하는 한 장이 나와요. 마태효과와 과학자의 뭐 보상인가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따온 거예요. 이제 거기 이 얘기 핵심 뭔가 하면 과학자들 중에 과학자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연구비죠. 그 다음에 지명도, 연구비를 많이 따려고 하면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또 유명해지려고 하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연구를 도와줘요. 그 다음에 논문을 쉽게 이제 발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가 유명세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타면 만사형통이에요. 과학계에서는. 그래서 연구비가 막 그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유명해지니까 잡지에서도 막 실으려고 그러고 학생들도 막 몰려와요. 그런데 안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없는 거예요. 연구비도 없고. 이게 마태효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머튼은 과학사학자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마태효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머튼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진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보상이 명성이 높은 과학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머튼은 마태효과라고 불렀어요. 동일한 연구 성과를 내고도 유명한 과학자가 무명 과학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불공정한 명예의 배분 현상을 마태효과라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 황우석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될 겁니다. 황우석이한테 연구비가 막 몰아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예. 그래서 이건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고 이 마태효과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해요. 우리 말로 빈익분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된다. 성자 독식. 그 다음에 국가사회도 빈익부. 가난한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교해도 지금 그렇습니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점점 가난해지고 우리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고. 소득도 그렇다. 자식이 둘이 셋 있어도 자식들의 연봉이 다 틀려요. 어느 분야에 진출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똑같은 자식 사이에도 빈부격차가 많이 나요. 어느 분야에 갔느냐에 따라. 의사하고 변호사는 돈을 많이 벌고 뭐 딴 데로 가면은 돈을 거의 못 벌죠. 그게 막 쌓이는 거라 이게. 하루하루에 쌓여요.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하고 외벌이 부부가 전형적인 예가 돼요. 우리 교사들을 보게 되면 맞벌이 교사가 있고 외벌이 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맞벌이 교사하고 외벌이 교사의 재산차가 엄청나게 나요. 몰고 다니는 차가 틀려. 한쪽은 그냥 생활비로 다 쓰는데 이쪽은 한 사람은 생활비 쓰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돼. 이것이 이제 일종의 마태효과입니다. 소득에서도 많이 나요. 그리고 기업도 똑같아요. 잘 되는 기업은 막 되잖아. 안 되는 기업은 막 계속 망해가고. 대기업이 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브랜드 밸류가 생기게 되면 그 물건이 막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효과는 여러 군데에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너 잘한다 하면 막 더 잘하게 되잖아요. 못한다 하면 지실이 들어가지고 점점 못하게 돼. 생물학자들이 이런 걸 갖다가 성자효과라고 그래요. 성자효과. 사람은 일단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면은 의욕이 상승해서 연습에 매진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것이 계속 쌓이는 거야. 공부 잘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이 평생 쌓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공부의 차이가. 못하는 놈은 점점 못하고 잘하는 점인가. 이걸 이제 마태효과라고 불러요. 이 마태효과를 야마구치 슈는 교육에다 적용을 했어요. 이 교육에다 적용한 거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애 놓으려는 사람이 이거 읽고 착각 4월 달이라 5월 달에 애 놓겠다 이러면 이건 착각한 거예요. 이건 일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본은 4월 달에 입학을 해요. 우리나라는 언제 입학을 해요? 3월 달에 입학을 하죠. 그래서 2023년도에 취약 대상이 2016년도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부터 2016년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예요. 그러면은 1월 1일에 태어난 놈하고 12월 31일에 태어난 놈은 364일의 차이가 나요. 그놈이 이제 같은 1학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태어난 놈은 유리한 거죠. 뒤에 태어난 놈보다. 그럴 거 아니야? 일본은 아마 그게 4월 달부터 3월 달로 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은 1월 1일 생하고 12월 31일 생을 비교해야 돼요. 우리는 취약 연령 이렇게 잘라놓은 거죠. 3월 달 입학이면은 옛날에는 2월 말로 잘랐어요. 3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태어나면 잘라. 요즘은 이제 바뀌었나 봐요. 찾아봤더니 2023년 취약 대상이 2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0일 태어난 아이니까 1월이나 2월에 난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겠죠.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5, 6월에는 하루 땡빛이 무섭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5, 6월에는. 그 얘기는 뭐야? 6세가 되면은 쭉 살아온 날짜가 365 곱하기 6이 되니까 실제 차이는 어떻게 나요?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데 들어가는 자기 살아온 날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성숙도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 사회학자 이런 거 조사하는 거야. 성공한 놈들은 언제 태어난 놈들이지? 콜드웰 책 보면 그게 쫙 나와요. 미국의 유명한 놈들 다 보면은 그것도 뭐 몇 월 달에 몇 월 태어난 건데 우리식으로 하면 1월 달에서 2월 달에서 태어난 애들이 유리하고 일본식으로 하면 4월에서 6월에 태어난 애들이 유리하다. 일찍 태어나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교육에 적용한 마태 효과라는 겁니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은 1월에서 4월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 특히 운동선수, 이 몸을 쓰는 거니까 운동선수가 그렇다. 말콤 콜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그걸 본따다가 이제 일본 통계를 야마구치 슈는 제시하고 있어요. 나오죠. 4월과 5월에 태어난 야구 선수가 31%다. 전체 중에 1월, 3월생이 16% 이렇게 쭉 이게 나오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기 교육에 대한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너무 막 일찍 학교 들이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단계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는. 그럼 이걸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년 늦게 늦겠지. 그럼 또 1년 늦어지잖아. 사회 진출이 1년 늦어져요. 그러니까 부모들 보면 고민이 많은 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이들이 들어오면요. 이걸 자르는 거야. 3개월 단위로 잘라. 1월 달에서 4월 달에 태어나는, 3월 달에 태어나는,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달, 7월에서 9월 달, 10월에서 12월 달 잘라가지고 교육을 달리 해요. 그러면 맞는 교육을 시키겠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나이군에 따라가지고 학급을 만들고 교육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 방지하려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 얘기로는 조직에 대해서 학습기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 들어온 사람을 교육시킬 때에 참고사항을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 천천히 배운 사람이 있고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빨리 배우는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야. 이거는 회사 발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배우는 놈은 이 마태 효과에 따르면 사회에서 출세를 못 한다는 얘기죠. 이걸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 투자 대비 효과가 더 높은 아이에게 교육 투자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다. 타해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 시골 보면은 애들이 막 10명씩 5명 이랬으면 그중에 한 놈만 교육시키잖아요. 그래 너 임마 동생 책임지라, 형 책임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마태 효과에 따라 가지고 잘하는 놈한테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일본 조직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집중 투자하는 게. 그냥 회사에 들어오면은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잘 나가는 대로 투자를 하고 또 늦게 배우는 사람 늦게 배우는 사람 투자를 하고 버리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같이 가라는 얘기예요. 사실 어려운 거지 이것도. 그래서 대기만성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다양하게 사원들을 관리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야마구치 슈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책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걸 이제 부정적으로 다양성을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회에서 빈익부 부익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마태 효과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분배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마태 효과를 막으려고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반 성장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동반 성장이니 균형 발전이니 이거는 다 마태 효과 때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다른 문제다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잘못하게 되면 사회주의적 사고로 갈 수 있다. 마태 효과를 잘못 이용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 이 불평등을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 불평등과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좀 더 합리적으로 착취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다.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란 경제체제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고 인간은 그 모순을 국가정책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이게 복지정책이에요. 그러나 국가 또는 정부 자체의 모순으로 문제는 해결보다 가주로 남았을 뿐이다. 이게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마태 효과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로 갈 수 있다. 마태 효과를 잘못 해석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사회주의적 사고라고 불렀고, 이건 뭐 익숙한 개념입니다. 자유주의자한테는. 이거 이제 보수주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2004년도에 영국의 보수당 당수 마이클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1월 2일자 신문에다가 자신의 보수주의 신조를 공개를 했어요. 광고로. 그거 보게 되면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보수주의 당수인 마이클 하워드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13개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믿지 않는다에다가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하워드가 얘기한 나를 믿는다를 진짜로 믿으면은 보수주의자고 그걸 안 믿으면은 좌파예요. 그리고 나는 믿지 않는다를 믿으면은 보수주의자고 나는 믿지 않는다를 믿지 않으면은 좌파예요. 그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물론 가족과 건강과 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건 보수주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이 인간 본연의 야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나는 정치인의 의무라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본성을 뭐예요?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국민은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간섭과 지나친 통제를 받지 않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나는 믿는다. 여기 동의해요? 국민은 커야 하며 정부는 작아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게 전형적인 보수주의 입장.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13개를 믿으면 보수주의자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받았던 것보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건 보수주의자예요. 근데 이건 되게 믿어요. 그 다음에 나는 믿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지 않는가 하면 보수주의자는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가난해졌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누군가 부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난하다. 이렇게 믿으면 이거는 좌파예요. 누군가 부자인가 하고 누군가 가난한가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믿으면 보수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군가 지식이 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무식해졌다고 나는 믿는다. 이러면 좌파예요. 공부 잘하는 놈 때문에 공부 못하는 놈이 있다고 믿으면 그건 좌파예요. 그건 두 개 별개다. 그 다음 마지막 좌파도 마지막은 믿을 거야 아마. 누군가 건강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병들었게 됐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죠. 건강은 제로섬이 이게 결국은 제로섬이 얘기예요. 부의 제로섬이면은 1번이 되는 거죠. 부자가 있으면은 그 부자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 공부가 잘하는 놈이 있으면은 그 잘하는 놈 때문에 공부 못하는 놈이 생긴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건강한 사람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생긴다. 이게 제로섬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나 이 시장 경제는 포지티브 섬이에요. 그 아무 상관이 없고 두 개 다가 잘 될 수가 있다. 이 재미있는 여론조 K-스타 리포트라고 하는 게 이게 정부가 바뀌고 나온 건데 이걸 이제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나라에 여론조사 해봐서 그랬더니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열 몇 개죠.
11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건 그냥 본능이, 지가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경제적 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법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를 믿는 사람은 45%. 좌파가 많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다. 이거 믿는 사람이 67%. 이렇게 해서 조사를 쭉 했더니 글쎄요. 조금 보수적인 거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설문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상 재미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한국에 적용해가지고 의식을 조사했더라고. K-스타 리포트라고 하는 데서. 그 다음 재밌는 건 제일 마지막에 혼자서 자신을 돌보기 힘든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 82%예요. 이거는 자유주의적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어린아이, 환자,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은 장애인들, 이건 자유주의자도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돌보겠다. 이거는 자유주의적이 아니죠. 국민의 행복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나오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다라고 해서 마태 효과를 자유주의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빈부 문제를 보는 눈을 마태 효과로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